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왜 커피냐고 뚱딴지 같이 그런 커피 얘기를 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커피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새로운 커피 문화가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학적인 측면에서 커피를 한번 보고 커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알고 이렇게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점심 먹고 나면 다 커피 마시는 게 아주 요즘 세대의 하나의 정말 그 새로운 문화가 되었죠. 그죠? 그 커피가 어디서 유래됐고 또 커피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했고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줄까 합니다. 자, 그 커피죠. 예. 방금 나도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이제 그 아주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아주 어떤 집중할 수 있고 기분이 상쾌해지죠. 커피를 설탕을 넣어서 마시기도 하지만 설탕을 없이 마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커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커피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빨간색 열매가 생겨서 우리나라에도 일부 남부지방에는 이제 커피가 생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커피는 이제 열대지방의 작물이죠. 열대지방. 그래서 요즘은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뭐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뭐 아프리카 일부 지역 이렇게 좀 따뜻한 나라에서만 커피가 보통 재배가 되죠. 커피는 이제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약 1,400년 경에. 그런 다음에 이 커피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그 예멘이라는 나라의 그 모카에서 음료로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150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화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팔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제 초기에는 예멘이 바로 이 커피 재배의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생산지로서 약 300년 동안의 커피를 거의 독점을 해서 해왔었어요. 그래서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커피를 그 생산하는 지역은 예멘밖에 없었다. 지금이야 브라질, 무슨 베트남 이런 데 커피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이 300년 동안은 이제 예멘 지방에서만 커피가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이 모카항이라는 것이 바로 커피의 수출항으로 이렇게 유명했어요. 우리가 이제 커피가 모카 커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이 모카항에서 커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커피는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슬람의 음료로서 이슬람을 믿는 즉 회교를 믿는 그런 국가의 신도들이 주로 마시는 그런 음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 세계로 들어와 서양 즉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 유럽에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커피가 확산됐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먼저 마시기 시작한 그런 국가가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커피를 도입을 해서 커피의 매력에 이제 푹 빠지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커피를 카페 이렇게 하는데 카페는 이제 원래 중동 지방 즉 이슬람을 믿는 지역에서 탄생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아래쪽이 에티오피아고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이제 발견이 돼서 이 커피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끝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죠. 예멘이라는 나라의 이 산악지대에서 커피가 이제 처음에 재배가 됐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당시에 이제 그 15, 16세기에 그 예멘항에서 이 항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계에서 커피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항구로서 이 항구에서 모든 세계로 커피가 다 수출이 됐다. 예, 그래서 이 목항이 그 커피 항구로서 번성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옛날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피가 이제 커피는 현재 이제 그 뒤에 이제 커피가 급속도로 이제 유럽 세계로 확산이 되고 글로벌하게 다 퍼져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엄청나게 이제 수요를 일으키죠. 그래 지금은 이제 커피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원래는 커피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이 그 어떤 목동이 양들을 칠 때
이 양이 어떤 빨간색 열매를 이렇게 먹었는데 그 열매를 먹고 난 그날 밤에 이 양들이 그 아주 잠을 자지 않고 굉장히 막 날뛰면서 이렇게 아주 밤에는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여긴 그 목동은 그 열매를 따다가 본인도 한번 이렇게 그 열매를 이제 볶아서 한번 마셨더니 정신이 그 떠랑떠랑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각성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 그 수도원 그러니까 이슬람의 수도원에서 이제 그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벽 기도 하려 그러면 잠을 쫓아야 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걸 음료로 이제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슬람의 알라신한테 기도할 때 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거로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피가 급속도로 이제 이슬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고 특히 뭐 이제 카이로라든지 뭐 이스탄불, 카이로는 이제 이집트의 이제 수도고 이스탄불은 이제 오스만 터키의 이제 수도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전파가 되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이제 그래서 커피는 이제 그 이 무역을 커피 무역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모카로 건너갔다가 이 예멘으로 건너갔다 예멘에서 이제 이 고산지대에서 재배가 된 다음에 이 재배된 커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에 그 이슬람 국가들 그 다음에 홍해를 거쳐서 이집트의 카이로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이런 쪽을 거쳐서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오스만 터키의 수도죠.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을 말하는데 그런 쪽으로 또 커피가 운반돼서 확산됐고 또 이렇게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프랑스 쪽 마르세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커피가 확산이 됐다. 그리고 또 이 아시아 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해를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이렇게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로 확산이 됐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는 항로가 이제 개척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항로가 개척된 16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특히 이제 1700년대 초부터는 이제 프랑스 선박에 의해서 이 모카로부터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그 항로가 생겨서 이렇게 직항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커피 값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중간에 이집트 이렇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중간 마진이 높아서 상당히 비싸게 판매했는데 향신료와 마찬가지로 이 아프리카를 돌아와서 직접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커피 값이 이렇게 다운돼서 내려서 많은 유럽인들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유럽으로 이제 직송한 그 사람은 이제 1708년에 최초로 짱드라 로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모카항을 가서 직접 커피를 이제 매집을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프랑스로 유럽으로 가져간 것이 이제 이 커피를 산지에서 직접 프랑스로 들여온 최초의 운송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커피가 본격적으로 유럽에 이제 이렇게 운반이 돼서 유럽인들이 커피를 즐기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이제 바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커피는 이슬람의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슬람의 음료. 중국의 음료는 뭐예요? 차죠, 차. 영국 사람 그러면 영국인들은 이제 홍차가 유명하죠. 홍차가 영국인들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 그 홍차도 물론 영국인들이 많이 마셨지만 처음에 또 커피도 상당히 이제 영국인들이 나중에 많이 마시게 돼요. 그렇지만 이 커피는
원조가 바로 이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초기에는 커피는 이제 마약 정도로 이게 취급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제 확산이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겼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커피 하우스가 이제 말하자면 남자들만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커피 하우스에서 모든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 그런 어떤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런 커피 하우스에 남자들이 모여서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경제 얘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커피 하우스가 굉장히 이제 타락의 온상으로서 거기서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커피만 마시고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온상이 된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국에는 많은 커피 하우스가 옛날에 그 1700년대에 생겼는데 이 커피 하우스의 어떤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서 그 여자들이 이제 이 커피 하우스를 가지 마라, 없애자. 이 남자들이 커피 하우스 한번 가면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커피 하우스를 비난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처음에 이슬람 국가에서도 커피가 상당히 이제 이 커피 하우스에 모여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정부도 교환하고 뭐 정치적인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치적 모임의 중심지 이런 거로 또 이렇게 변질이 돼서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이제 커피 하우스를 이제 폐지하거나 커피 마시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금지를 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오스만 터키가 그런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었죠.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다 보니까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이제 16세기, 17세기 이때 일인데 이렇게 이제 그 머리에 터번을 쓴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커피 하우스에서 이렇게 열심히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눈에 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는 우리들이 커피숍에서 마시는 이 커피는 이미 이렇게 300년, 400년 전에 이렇게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서 다 커피를 다 마셨다. 한참 전에 이미 시작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커피 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또 타락 뭐 이런 거, 또 혹은 뭐 성적 타락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참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커피 하우스의 운영을 금지를 하기도 합니다. 16세기에.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커피 하우스를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술탄 임금의 명으로 그런 거 내려서 이제 커피 하우스 운영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그럼 사정 어떠하냐? 이제 이슬람 국가들 쪽에서 이제 그 당시 이슬람 국가는 오스만 터키가 이제 이슬람 국가의 한마디로 이제 우두머리인데, 마찬가지로 영국의 그 뒤에 이제 들어와서 17세기 영국에서 이제 커피하우스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이제 많은 커피하우스가 생겨나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커피하우스 모습이고, 거기에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이제 이 그림에 담겨져 있죠. 이 벽 쪽에는 이게 커피를 끓이는 커피포트 이게 불로 끓이고 있고, 이쪽에서는 마담이 커피를 내주고 이 시녀가 종자가 이제 하인이 커피를 배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런던 커피하우스의 일반적인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이 커피하우스는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상업의 어떤 그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하우스에서 이제 많은 남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관계된 얘기를 여기서 다 하고 뭐 계약도 맺기도 하고 거래도 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 증권거래소 역할,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증권거래소를 이제 커피하우스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하우스는 증권거래소의 어떤 출발점이다. 증권거래소의 그 탄생지가 커피하우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항해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동양으로 아시아로 이제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아시아에서 이제 많은 진귀한 상품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무역 상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상업 해운 쪽의 어떤 뭐 거래, 예를 들면 뭐 이제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상업에 관련된 그런 상업, 그러니까 선박 상업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보험회사 로이드 같은 경우 있죠. 로이드 보험사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해상 보험 쪽의 회사인데, 그런 보험회사도 역시 이 커피하우스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 커피하우스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커피하우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상업의 중심지, 증권거래소, 상업회원거래소, 보험회사 이런 역할을 다 했던 게 바로 이런 커피하우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게러웨이 커피하우스에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그 커피하우스인데 이게 런던에 지금 나와 있죠. 그 당시에 게러웨이 커피하우스를 이제 보여주는 그 모습이고, 또 이거는 이제 로이드 커피하우스라 해서, 이 로이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해운 보험사로서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보험사인데, 이 로이드 보험사도 이 커피하우스에서 바로 커피하우스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이드 보험사 커피하우스 내에서 이 보험, 그 해상 보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커피하우스에서 이제 이렇게 당시에 그 talking about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영국 사람들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로 이제 커피하우스 다 영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그 비즈니스 얘기를 여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커피하우스는 이제 물론 비즈니스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커피하우스가 소위 이제 뭐랄까 이런 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다 마땅히 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커피하우스 이런 하우스에서 이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많이 추진을 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커피하우스 조나단 커피하우스 턴데, 여기에 이제 조나단 커피하우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1680년과 1778년 사이에, 이것도 유명한 그거죠. 그리고 이제 스톡 브로커, 그러니까 주식 브로커들이 만나던 장소, 그런 거로도 이제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표지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커피하우스는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커피에 대한 간단한 그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커피는 이제 이슬람의 음료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급속도로 유럽 세계에 전파돼서, 특히 영국에 커피가 전파가 되면서 커피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시작하는 장소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이 커피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프랑스는 이제 와인으로 유명하지만 또 커피도 역시 이제 좋아하죠. 프랑스라든지 또 스웨덴이라든지 이렇게 북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라로서 커피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상 내지는 또 수업 시간에 이 커피가 이제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고, 또 커피에 따른 사람 문화, 커피 문화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카 그러면 이제 스웨덴의 커피 브레이크 타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피카란 이런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케아를 가게 되면, 우리가 이케아 가구를 파는 큰 이케아 그 도매 쇼핑몰을 가게 되면 피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스웨덴 사람들은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1위인데, 이 피카라는 것이 이제 그 커피 브레이크 타임, 커피를 마시면서 오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이제 서로 어울리고 서로 농담하고 시간,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피카 문화가 또 스웨덴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나라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커피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 커피가 이제 정말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유대관계 또는 각성 효과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좋은 베네피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커피 오늘날은 이제 커피가 아주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그런 음료가 하나가 돼서 커피 없는 그런 일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커피가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커피에 대한 간단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